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정밀한 시계 중 일부를 만나게 됩니다. 펄사는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며 그들은 우주 등대처럼 전파 빔을 방출합니다. 일부는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완벽한 규칙성을 유지합니다. 이것들은 별의 잔해이며 폭발 후 남은 것들이지만 그들은 조용히 회전하며 시간을 기록합니다. 밤하늘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파 망원경으로 그들의 신호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반복적입니다. 펄사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며 측정되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우주의 소음 속에서 조용한 비콘이며 인내심 있게 듣는 이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종이 위의 신호로부터 중력파의 감지까지 이 회전하는 별들이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인내심의 이야기이며 정밀도의 이야기이고 시간이 어떻게 가장 작은 것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알려진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67년 11월 말 케임브리지 외곽의 멀라드 전파 천문대에서 긴 나무 오두막이 하늘을 조용히 듣는 새로 건설된 저주파 전파 망원경을 보호합니다. 가을은 영국 동부 시골에 정착했으며 날씨는 차갑고 종종 흐립니다. 들판은 평평하며 수평선까지 뻗어 있고 하늘은 넓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안테나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나무 기둥 사이에 뻗어 있는 와이어로 만들어졌으며 약 4에이커의 땅을 덮습니다. 이 배열은 낮은 주파수의 전파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약 81MHz입니다. 그것은 AM 라디오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유사하지만 이 경우 신호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옵니다. 차트 기록계는 잉크펜 아래로 종이를 꾸준히 당기며 배경 잡음의 들쭉날쭉한 선을 추적하고 때때로 정확한 1.3초 강역으로 반복되는 날카롭게 정의된 스파이크로 중단됩니다. 기록계는 기계적이며 모터가 종이를 일정한 속도로 당깁니다. 펜은 신호 강도에 반응하여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신호가 강할 때 펜은 위로 이동하여 종이에 피크를 만듭니다. 신호가 약할 때 펜은 아래로 이동하여 골을 만듭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 강도의 연속 기록입니다. 종이는 천천히 움직이며 각 인치는 몇 분의 관측을 나타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종이의 긴 롤이 축적되며 각각은 수피트 길입니다. 이 차분한 환경에서 대학원생 조슬린 벨은 각 롤을 기록하고 확인하며 파일링하고 점차 특정한 약간의 잡티가 항성일의 같은 시간에 밤마다 나타나며 그 펄스는 좁고 안정적이며 별들에 고정되어 있음을 식별합니다. 그녀는 매일 이 종이를 검토하며 각 라인을 쥐에 깊게 검사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차트는 무작위 잡음을 보여주며 전파 소스의 일반적인 배경 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상이 나타납니다. 일부 이상은 지구 기반 간섭입니다. 자동차, 전기 장비 또는 방송 송신기로부터의 신호입니다. 이것들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양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역 시간의 같은 시간에 나타나며 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일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의 특정 위치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조슬린 벨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관측이 독립적인 장비로 검증됨에 따라 팀은
새로운 유형의 전파원의 존재를 확인하며 나중에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인식됩니다. 이 순간을 추적하는 조사자들에게 그것은 펄사를 정밀하고 컴팩트한 잔해로 측정하고 분류하며 이해하려는 글로벌 노력의 조용한 기원이 되며 종이 위의 단일 이상을 천체 물리학적 물체의 새로운 범주로 전환합니다. 관측소는 케임브리지 교외의 평평한 들판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으며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사이트입니다. 안테나는 나무 기둥과 와이어로 만들어진 단순한 배열이며 약 4에이커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각 기둥은 약 3미터 높이이며 와이어는 그들 사이에 수평으로 뻗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거대한 그물처럼 보이며 하늘로부터 전파를 모읍니다. 장비는 겸손하며 대부분의 전자장치는 들판 가장자리의 오두막 내엘에게 보관됩니다. 오두막은 단순하며 나무로 만들어지고 골판지, 철로 지붕이 있습니다. 내부는 좁으며 장비렉, 책상, 그리고 차트 기록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겨울 동안 그것은 춥고 팀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작업합니다. 그러나 작업은 계속되며 매일 밤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차트 기록계는 기계적이며 모터가 종이를 당기고 펜이 신호 강도를 기록합니다. 기술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종이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기록 매체를 제공하며 나중에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펜은 잉크로 쓰며 라인은 명확하고 읽기 쉽습니다. 모터는 전기로 구동되며 종이를 일정한 속도로 당깁니다. 전체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조슬린 벨은 매주 수백 피트의 종이를 검토하며 각 라인을 주의 깊게 검사하고 이상한 패턴을 찾습니다. 그녀는 시각적 검사를 사용하며 단순히 종이를 보고 비정상적인 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눈은 패턴 인식에 매우 능숙하며 종종 컴퓨터보다 더 능숙합니다. 특히 패턴이 미묘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호는 무작위 잡음이거나 지구 기반 간섭입니다. 무작위 잡음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옵니다. 우리 은하의 전파 방출, 먼 은하, 그리고 대기 자체로부터입니다. 지구 기반 간섭은 자동차, 전기 장비, 방송 송신기, 그리고 다른 인간 활동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신호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넓고 비정형적이며 태양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특정 하늘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 11월 말에 그녀는 특히 흥미로운 신호를 주목합니다. 그것은 짧은 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약 300밀리초 동안 지속되고 정확히 1.4초마다 반복됩니다. 펄스는 날카롭고 잘 정의되어 있으며 배경 잡음 위로 명확하게 솟아 있습니다. 펄스는 항성일의 같은 시간에 나타나며 이는 그들이 지구 기반 소스가 아니라 별에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항성일은 태양일보다 약 4분 짧으며 별에 대한 지구의 회전 주기를 반영합니다. 신호가 항상 일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태양계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 신호를 여러 밤 동안 추적하며 그것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나타납니다. 펄스는 항상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주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지도교수인 앤서니 휴이 씨에게 발견을 보고합니다. 그는 흥미가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신호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가 관측을 계획하며 다른 장비를 사용하고 신호가 실제하고 천체 물리학적임을 확인합니다. 1967년과 1968년 겨울 동안 반복된 관측은 나중에 PSR B2698C1로 명명된 원래 소스가 1.3초의 규칙적인 주기를 유지하며 펄스 도착 시간이 지역 간섭 패턴이 아니라 항성 하늘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팀은 여러 다른 망원경을 사용하여 신호를 관측하며 모두 같은 펄스를 같은 위치에서 감지합니다. 이것은 신호가 실제하고 천체 물리학적임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또한 펄스의 특성을 상세히 연구합니다. 그들은 펄스가 매우 짧으며 약 30밀리초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또한 펄스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는 낮은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보다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펄스가 성간 매질을 통과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자유전자를 포함하고 전파를 분산시킵니다. 분산의 양은 펄스가 통과한 전자의 수에 비례하며 이는 소스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팀은 신중합니다. 그들은 신호가 지구 기반 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망원경으로 관측을 반복하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장비를 사용합니다. 신호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호가 인공적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아마도 외계 문명의 전송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처음에는 진지하게 고려되며 소스는 심지어 농담으로 LGM-몰로 명명되며 작은 녹색 남자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른 하늘 지역에서 추가 펄싱 소스를 식별하며 단일 인공 원점의 초기 제한을 제거하고 대신 새로운 자연 물체 클래스를 가리킵니다. 다른 소스의 발견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펄싱 신호가 특이하거나 독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흔한 일종의 천체 물리학적 현상입니다. 1968년 초에 발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펄싱 전파 별을 설명하는 첫 번째 기술 논문이 동반되며 주기와 분산 특성이 주에 깊게 측정되고 표로 작성됩니다. 발표는 천문학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펄사는 완전히 예상치 못했으며 그들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논문은 네이처에 게재되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호의 특성을 설명하며 그들의 주기, 펄스폭, 그리고 분산 측정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가능한 설명을 논의하며 펄싱 소스가 백색 외성, 중성자별 또는 다른 컴팩트 물체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몇 년 동안 다른 주파수에서의 서베이가 카탈로그를 소수에서 수십 개로 확장하며 각 항목은 위치, 주기, 그리고 분산 측정으로 정의되고 각각은 독립적인 시설에 의한 반복된 관측을 통해 확인됩니다. 새로운 펄사의 발견은 빠르게 가속됩니다. 1968년 말까지 수십 개의 펄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숫자는
수백으로 증가합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펄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추가됩니다. 일부 펄사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초당 여러 번 펄싱합니다. 다른 것들은 더 느리게 회전하며 몇 초마다 한 번 펄싱합니다. 일부 펄사는 매우 규칙적이며 그들의 펄스는 시계처럼 정밀합니다. 다른 것들은 덜 규칙적이며 그들의 펄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일부 펄사는 매우 강하며 그들의 신호는 지구에서 쉽게 감지됩니다. 다른 것들은 더 약하며 그들의 신호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상은 고립된 호기심에서 확립된 연구 분야로 이동하며 이러한 소스가 컴팩트하고 고도로 자기화된 별 잔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증가함으로써 뒷받침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캐번디시 연구소는 원래 안테나 배열을 건설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발견을 단계별로 문서화하는 차트롤과 관측 로그를 보존하는 첫 번째 지속적인 데이터 세트를 제공합니다. 캐번디시 연구소는 물리학 연구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고향입니다. 펄사의 발견은 그것의 많은 성과 중 또 다른 하나를 추가합니다. 연구소는 차트와 로그를 신중하게 보관하며 그들이 미래 세대의 연구자들을 위해 보존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귀중하며 펄사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처음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조드렐 뱅크와 파크스에서 접시를 운영하는 팀을 포함한 다른 대학의 전파 천문학 그룹은 보고된 좌표를 표적으로 삼아 반응하며 주기적 신호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매개 변수를 정제합니다. 조드렐 뱅크 관측소는 잉글랜드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접시 전파 망원경 중 하나인 로벨 망원경의 고향입니다. 파크스 관측소는 호주에 위치하며 남쪽 하늘을 관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께 이러한 관측소는 전체 하늘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펄사가 북쪽과 남쪽 반구 모두에서 감지될 수 있게 합니다. 각 관측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그들은 데이터와 결과를 공유하며 모든 사람이 같은 펄사를 연구하고 그들의 발견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천문대와 연구위원회는 후속 서베이를 지원하며 민감도와 하늘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기기 업그레이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펄사 연구는 빠르게 국제적 노력이 됩니다. 전 세계의 관측소는 펄사를 관측하며 그들의 데이터는 중앙 카탈로그로 결합됩니다. 이 협력은 필수적이며 펄사가 철저히 연구되고 그들의 특성이 잘 이해되도록 합니다. 주요 저널의 편집위원회는 초기 발견을 평가하고 게시하며 용어를 체계화하고 더 넓은 전체 물리학 커뮤니티 내에서 중성자별 해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기 논문은 동료 검토되며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용어는 표준화되며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펄사와 그들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펄사라는 용어 자체는 펄싱별로부터 파생되며 처음에는 이러한 물체가 어떤 종류의 펄싱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라는 것이 이해되었지만 이름은 고정되었습니다. 병행하여 국제 카탈로그 편집자들은 표준화된 펄사 목록을 조립하기 시작하며 새로 감지된 각 소스가 일관된 명명과 기본 측정된 특성으로 등록되도록 합니다. 초기 카탈로그는 단순하며
각 펄사에 대한 위치, 주기, 그리고 분산 측정만 나열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펄사가 발견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카탈로그는 더 정교해집니다. 그들은 펄스 폭, 플럭스 밀도, 스펙트럼 지수, 그리고 다른 특성과 같은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카탈로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발견과 정제된 측정이 추가됩니다. 그들은 펄사 커뮤니티를 위한 필수 자원이 되며 연구자들이 새로운 펄스를 식별하고 기존 펄사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그들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분석적으로 이 개막 부분은 단일 관측 이상이 반복, 검증, 그리고 대안의 신중한 배제를 통해 인식된 클래스가 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분위기는 물리적 프로세스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종이가 미끄러지고 펜이 표시하며 좌표가 별 차트와 대조되어 확인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망원경이 하늘에 같은 지점으로 향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작동합니다. 관측, 가설, 테스트, 그리고 확인입니다. 각 단계는 신중하고 체계적입니다. 분석가들에게 초기 펄사 기록은 데이터의 작은 편차에 대한 인내심 있는 주의가 어떻게 큰 기본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재현 가능한 관측과 독립적인 확인의 프레임워크에 의해 뒷받침될 때 그렇습니다. 에피소드는 펄사가 천문학에 들어가는 것이 장관적인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정밀하게 시간을 맞춘 전파 스파이크로서 은하가 측정되는 방식에 조용히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인식으로 끝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러한 첫 번째 기록은 우주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잡음이 충분한 지속성과 주의로 검사될 때만 보이게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종이 위의 펄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들은 심오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별이 죽을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대신 그들은 변형되어 작고 밀도가 높은 물체가 되며 빠르게 회전하고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물체는 중성자별로 알려져 있으며 펄사는 전파 비미 지구를 향해 쓰러지는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930년대에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으며 거대한 별의 초신성 폭발 후 남을 수 있는 가능한 잔해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펄사가 발견되기 전까지 중성자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펄사의 발견은 이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성자별이 실제할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비교적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의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별이 핵연료를 소진하면 그것의 코어는 붕괴되어 극도로 밀도가 높고 작은 물체를 형성합니다. 코어는 너무 밀도가 높아서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자를 형성하며 그래서 이름이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약 20km의 방형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점에 두기 위해 중성자별의 물질 한 티스푼은 약 10억 톤의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이며 블랙홀만이 더 밀도가 높습니다. 중성자별은 또한 빠르게 회전합니다. 원래 별이 회전하고 있었고 코어가 붕괴되면 가군동량 보존은 회전 속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피겨스케이터가 그들의 팔을 끌어당길 때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성자별의 경우
효과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이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중성자별은 또한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별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고 코어가 붕괴되면 자기장도 압축되어 강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지구의 것보다 1조 배 강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자기장은 중성자별의 극 근처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며 이는 전파를 방출합니다. 전파빔은 자기 축을 따라 방출되며 회전축과 정렬되지 않은 경우 빔은 중성자별이 회전할 때 하늘을 가로질러 쓰러집니다. 빔이 지구를 향해 쓰러지면 우리는 펄스를 감지하며 그래서 이름이 펄사입니다. 펄사는 우주 등대와 같으며 각 회전마다 전파빔을 방출합니다. 등대 비율은 적절합니다. 등대는 선박에게 그들의 위치와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회전하는 빛 빔을 방출합니다. 펄사는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빛 대신 전파를 방출하며 그들의 목적은 선박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회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기 펄사의 발견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펄사를 정밀한 시계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규칙적인 펄스를 사용하여 중력, 시공간, 그리고 우주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펄스를 사용하여 성간 매질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펄스가 우주를 여행할 때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펄사의 발견은 천문학의 주요 진전이었으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별의 생애 주기, 초신성의 본질, 그리고 극한 조건 하에 물질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중력의 본질과 시공간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펄사의 카탈로그가 성장함에 따라 증거는 이러한 정밀한 전파 비콘이 붕괴된 별 코어와 과거 초신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축적합니다. 다음 단계는 차트 종이의 펄스를 중성자별의 밀도가 높은 내부, 초신성 잔해, 그리고 거대한 별의 긴 희미해지는 사후 생애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여러 다른 유형의 관측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파장 이미징, 장기 타이밍 연구, 그리고 이론적 모델링입니다. 함께 이것들은 펄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1971년 2월 개성운의 복합 이미지는 전파, 광학, 그리고 X선 데이터를 결합하여 성운의 중심에 컴팩트하고 빠르게 깜박이는 소스를 드러냅니다. 개성운은 황소 자리에 위치하며 지구로부터 약 6,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의 크고 복잡한 구조이며 여전히 초신성 폭발로부터 팽창하고 있습니다. 성운은 약 11광년에 걸쳐 있으며 초당 약 1,500km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 파장에 걸쳐 초당 약 30번 기록된 펄스는 1054년에 중국과 일본 관측자들에 의해 문서화된 초신성에 팽창하는 잔해에 박혀있는 중성자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054년 초신성은 역사적으로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중국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 나타난 손님 별을 기록했으며 그것은 너무 밝아서 낮 동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천문학자들도 같은 이벤트를 기록했습니다. 별은 몇 주 동안 보였고 그 다음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 역사적 기록을 개 성운의 위치와 연결했으며 성운이
1054년 초신성의 잔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얽힌 필라멘트와 확산 방출의 넓은 뷰에서 지구에서 전파 천문대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펄스를 가진 작은 중심점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필라멘트는 가스와 먼지의 긴 가닥이며 성운을 통해 뻗어 있습니다. 그들은 밝게 빛나며 중앙 펄사로부터의 방사에 의해 가열되고 여기됩니다. 확산 방출은 성운을 채우는 가스로부터의 더 일반적인 빛입니다. 중심점은 게 펄사이며 모든 것의 소스입니다. 조사자들에게 역사적 기록, 초신성 잔해, 그리고 현대 펄스 타이밍의 이러한 정렬은 적어도 일부 펄사가 거대한 별의 컴팩트한 잔해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며 한때 재앙적인 사건을 오래 지속되고 측정 가능한 엔진으로 변환합니다. 개펄사는 1968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초기 펄사 발견 직후였습니다. 그것은 초당 약 30번 펄싱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초기 펄사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것은 또한 전파에서뿐만 아니라 광학과 X선에서도 펄싱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펄사가 전파원뿐만 아니라 괴너지 물체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광학 펄스는 애리조나 대학의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들은 큰 망원경과 빠른 광전 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광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X선 펄스는 우주 기반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없는 X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개펄사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주변 선군을 구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운은 펄사로부터의 에너지 입력 없이는 이렇게 밝게 빛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빠른 회전으로부터 오며 이는 천천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펄사가 느려짐에 따라 그것은 회전 에너지를 잃으며 이는 방사와 입자로 변환됩니다. 개 펄사는 펄사 연구의 로제타 스톤이 되었으며 그것의 특성을 사용하여 다른 펄사를 이해하고 중성자별의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초신성 잔해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첫 번째 펄사였으며 이는 펄사가 거대한 별의 잔해라는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파장에서 펄싱하는 것으로 관측된 첫 번째 펄사였으며 이는 펄사가 전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에너지에 걸쳐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동안 다파장 캠페인은 펄사와 초신성 잔해 사이에 추가 연관성을 문서화하며 여러 중성자별이 타이밍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스핀다운 추정치와 일치하는 연령을 가진 알려진 잔해의 중심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예로는 벨라 펄사가 있으며 이는 범선 자리에 벨라 초신성 잔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벨라 펄사는 초당 약 11번 회전하며 약 1만 1천년 전에 초신성이 발생했다고 추정됩니다. 또 다른 예는 PSR J02054449이며 이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초신성 잔해 SAMC58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연관은 펄사가 초신성의 산물이라는 증거를 추가합니다. 별 진화와 붕괴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코어 붕괴 초신성이 약 20km의 방향과 원자핵에 비교 가능한 밀도를 가진 중성자별을 남길 수 있다는 그림을 뒷받침합니다. 별 진화의 이론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별은 핵 융합을 통해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며 더 가벼운 원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변환합니다.
그들이 핵연료를 소진하면 그들의 코어는 붕괴되며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붕괴하는 코어의 운명은 그것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코어가 태양 질량의 약 1.4에서 3배 사이이면 그것은 중성자별을 형성합니다. 코어가 더 무겁다면 그것은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코어가 더 가볍다면 그것은 백색 외성을 형성합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들의 존재는 잘 이해된 물리학에 의해 예측됩니다. 자기장 증폭과 회전에 대한 모델이 진전됨에 따라 그들은 가군동량 보존이 회전 주기를 밀리초까지 낮추고 자기장을 극한 강도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원래 별이 회전하고 있었고 코어가 붕괴되면 가군동량 보존은 회전 속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원래 별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고 코어가 붕괴되면 자기장도 압축되어 강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결과는 빠르게 회전하고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입니다. 회전과 자기장은 펄사 현상의 핵심입니다. 회전은 자기장이 하늘을 가로질러 쓰러지게 하며 전파빔을 생성합니다. 자기장은 극 근처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며 전파를 방출합니다. 관측적으로 개별 펄사의 장기 타이밍은 점진적인 스핀다운을 드러내며 회전 에너지가 방사와 입자 유출로 손실되고 주기가 갑자기 작은 양만큼 감소하는 가끔의 글리치도 드러내며 이는 별의 내부 구조 조정으로 해석됩니다. 스핀다운은 펄사가 영원히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천천히 느려지면 회전 에너지를 방사와 입자로 잃습니다. 스핀다운 속도는 측정될 수 있으며 펄사의 연령과 자기장 강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펄사는 빠르게 회전하고 빠르게 느려지는 반면 오래된 펄사는 더 느리게 회전하고 더 천천히 느려집니다. 글리치는 스핀다운에서 갑작스러운 불연 속성이며 펄사의 회전 속도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글리치는 드물지만 그들이 발생할 때 그들은 중성자별의 내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글리치는 아마도 별의 내부 구조의 재배치에 의해 발생하며 아마도 별의 초유체 내부와 고체 껍질 사이에 가군동량의 전달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초유체는 점성이 없이 흐르는 유체이며 중성자별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체 껍질은 별의 외부층이며 일반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리치는 초유체가 껍질보다 빠르게 회전하다가 갑자기 그것의 가군동량의 일부를 껍질로 전달하여 껍질이 더 빠르게 회전하게 할 때 발생합니다. 병행하여 많은 시선에 걸친 분산 측정은 은하에서 자유전자의 대략적인 3차원 지도를 구축합니다. 펄스의 주파수 의존 지연을 측정함으로써 관측자들은 신호가 통과한 이온화된 물질의 양을 추적하는 분산 측정을 도출하며 각 펄스를 성간 매질의 탐색으로 전환합니다. 성간 매질은 별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가스와 먼지입니다. 그것은 주로 수소이지만 헬륨과 다른 원소의 흔적도 포함합니다. 가스의 일부는 이온화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가 원자에서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전자는 전파와 상호작용하며 주파수 의존 지연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측정은 대규모 그라디언트를 정의하고 별 형성 복합체 근처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드러내며 독립적인 시차 또는 연관 데이터와 결합될 때
거리 추정치를 정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점원으로 카탈로그된 펄사는 그들 자신의 기원과 그들을 둘러싼 매질을 매핑하는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분산 측정은 펄사 연구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파 펄스가 성간 매질을 통과할 때 그들은 자유전자와 상호작용하며 이는 주파수 의존 지연을 일으킵니다. 낮은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보다 더 많이 지연되며 지연의 양은 펄스가 통과한 전자의 수에 비례합니다. 다른 주파수에서 펄스의 도착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분산 측정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선을 따라 전자 밀도의 통합입니다. 분산 측정은 펄사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은하, 전자 밀도 모델이 주어지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간 매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전자 밀도가 우주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밝힙니다. 많은 펄사의 분산 측정을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에서 자유전자의 3차원 지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은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가스와 먼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사와 ESA를 포함한 X선 및 감마선 관측소를 운영하는 우주기관은 초신성 잔해에 박혀있는 펄사의 중요한 궤너지 뷰를 제공하며 같은 물체가 여러 밴드에 걸쳐 펄싱하고 주변 성군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운반함을 확인합니다. X선 관측소는 찬드라와 XMM 뉴턴을 포함하며 이는 X선을 감지할 수 있는 우주 기반 망원경입니다. 감마선 관측소는 페르미와 인테그라를 포함하며 이는 감마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궤너지 관측은 펄사가 단지 전파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에너지에 걸쳐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펄사가 주변 성운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운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펄사로부터의 에너지 입력 없이는 밝게 빛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상 기반 광학 관측소는 연관된 잔해의 정밀한 천문학과 분광학을 기여하며 팽창 속도를 역사적 초신성 날짜와 연결합니다. 광학 관측소는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운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그것의 구조와 구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또한 스펙트럼을 촬영하여 성운의 빛을 그것의 구성 파장으로 분산시키고 다른 원소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팽창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초신성이 발생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역사적 기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파 관측소는 수년 동안 스핀 주기, 글리치, 그리고 플럭스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유지되는 중앙 집중식 펄사 카탈로그의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전파 관측소는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크고 민감한 접시를 포함하며 이는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펄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들의 주기, 플럭스, 그리고 다른 특성을 측정합니다. 데이터는 중앙 카탈로그로 공급되며 이는 모든 알려진 펄사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대학의 이론 천체 물리학 그룹은 중성자별 내부, 자기장 진화, 그리고 스핀다운 프로세스의 모델을 개발하며 예측을 관측된 타이밍 행동 및 글리치 통계와 비교합니다. 이론 그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중성자별의 물리학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중성자별의 내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자기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펄사가 어떻게 느려지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측을 관측과 비교하여 그들의 모델이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관측, 카탈로그, 그리고 모델이 지속적으로 교차 확인되는 계층화된 그림을 만듭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펄스를 물리적 구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측정된 모든 주기, 스핀다운 속도, 그리고 글리치는 중성자별이 어떻게 냉각되고 방사하며 그들의 잔해 내에서 진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의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각 측정은 퍼즐의 한 조각이며 함께 그들은 펄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형성합니다. 분위기는 꾸준하고 관찰적으로 유지됩니다. 배경에서 희미해지는 성운의 이미지가 있는 동안 주기 변화의 그래프가 화면에 천천히 스크롤됩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물질을 압축하고 자기장을 모델링하는 실험실 실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어렵지만 귀중합니다. 중성자별의 내부는 지구상에서 재현할 수 없으며 압력과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작은 물질 샘플을 극한 조건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중성자별의 내부에서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론적 모델을 정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결합된 기록은 펄사가 정적이거나 고립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물체이며 바람, 방사, 그리고 입자 유출을 통해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회전 에너지를 잃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펄스를 컴팩트한 별 잔해로 확립한 후 연구자들이 그들의 타이밍과 궤도 행동을 사용하여 중력과 시공간의 더 깊은 측면을 테스트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끝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것은 짧은 폭발의 잔해가 기본 물리학을 위한 장기 실험실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펄사는 단지 흥미로운 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의 정밀한 펄스는 중력, 시공간, 그리고 물질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스핀다운은 중성자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글리치는 중성자별의 내부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산 측정은 성간 매질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펄사는 진정으로 다용도 도구이며 그들은 천문학과 물리학의 많은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진 펄사를 사용하여 중력의 본질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진 펄사는 다른 별 주위를 궤도를 도는 펄사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중성자별 또는 백색 외성입니다. 궤도는 중력에 의해 지배되며 펄스의 정밀한 타이밍은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베이스라인이 길어지고 더 많은 펄사가 이진 시스템에서 발견됨에 따라 그들의 궤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일치하는 미묘한 편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74년 7월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관측소에서 새로 설치된 수신기가 독수리 자리 방향을 가리키는 305m 전파 접시로 하늘을 서베이합니다. 아레시보 관측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구경 전파 망원경 중 하나였습니다. 접시는 푸에르토리코의 자연 싱크홀에 건설되었으며
이는 구조의 이상적인 형태를 제공했습니다. 접시는 305m 직경이며 약 73천 제곱미터의 수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하며 우주로부터 약한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새로운 수신기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더 높은 주파수와 더 나은 민감도로 관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셀 헐스와 조셉 테일러는 새로운 펄사를 찾기 위해 하늘을 서베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펄사 신호의 특징인 주기적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신호 중에서 관측자들은 펄스 도착 시간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펄사를 식별하며 지구를 향한 그리고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펄스 도착 시간의 이동은 펄사가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펄사가 지구를 향해 움직일 때 펄스는 더 일찍 도착하며 도플러 효과 때문입니다. 펄사가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펄스는 더 늦게 도착합니다. 이동이 주기적이라는 사실은 펄사가 다른 물체 주위를 궤도를 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몇 달 동안의 상세한 타이밍은 나중에 PSR B1913M86으로 명명된 소스가 다른 컴팩트 물체와 팽팽한 8시간 궤도에 잠겨 있음을 확인합니다. 궤도 주기는 매우 짧으며 약 7시간 45분입니다. 이것은 두 물체가 서로 매우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며 약 3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는 태양 방향의 약 2배입니다. 동반자는 아마도 또 다른 중성자별이며 비록 펄사로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이 이진 펄사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펄스를 추적함으로써 그들은 궤도 붕괴를 측정하고 중력 방사를 통한 에너지 손실에 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은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또한 가속하는 질량이 중력파를 방출한다고 예측하며 이는 시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파동입니다. 이진 시스템에서 두 물체는 서로 주위를 궤도를 돌며 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중력파를 방출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으로부터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에너지가 손실됨에 따라 궤도는 수축하며 주기는 짧아집니다. 이 효과는 매우 작지만 그것은 측정 가능하며 특히 정밀한 펄사 타이밍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세그먼트는 황혼의 아래15 접시를 가로지르는 느린 펜으로 시작하며 그것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정밀도의 장비의 규모를 연결합니다. 접시는 기대하며 정글에 둘러싸인 싱크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이며 거대한 외계 구조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이상적이며 인간의 독창성과 과학적 야망의 증거입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동안 PSR B191386의 지속적인 타이밍 관측은 궤도 주기의 점진적인 단축을 문서화합니다. 팀은 년 동안 펄사를 조심스럽게 타이밍하며 각 펄스의 도착 시간을 마이크로초 정밀도로 기록합니다. 그들은 펄스 도착 시간을 모델과 비교하며 이는 궤도에 알려진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실제 펄스 도착 시간과 예상 도착 시간 사이에 작은 불일치를 주목합니다. 불일치는 체계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것은 궤도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분고의 궤도로부터의 편차로 플롯될 때 데이터 포인트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 예측된 대로 중력파에 의해 운반되는 궤도 에너지와 일치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추적합니다.
곡선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연속적이며 이론적 예측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관측 불확실성 내에서 이 일치는 중력파가 물리적으로 실제함을 확인하는 최초의 강력한 확인 중 하나가 되며 레이저 간섭기에 의한 직접 감지보다 수십 년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성과입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1916년에 예측되었지만 그들은 직접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PSR B1913-86의 타이밍 데이터는 그들이 실제한다는 간접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1993년에 러셀 헐스와 조셉 테일러는 이 작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년 동안 추가 이진 펄사가 발견되며 일부는 편심 궤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백색 외성 동반자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론적 효과가 측정될 수 있는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근일점 진전, 샤피로 지연, 그리고 중력 적색 이동과 같은 상대론적 효과입니다. 근일점 진전은 궤도의 긴 축의 느린 회전이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됩니다. 그것은 수성의 궤도에서 처음 관측되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초기 확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진 펄스에서 근일점 진전은 훨씬 더 크며 더 쉽게 측정됩니다. 샤피로 지연은 펄스가 동반자의 중력장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되며 이진 펄사에 기하하기 적절할 때 관측될 수 있습니다. 중력 적색 이동은 중력장에서 나오는 빛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되며 이진 펄사에서 관측될 수 있습니다. 각 새로운 시스템은 자체 매개 변수 세트를 기여하며 다른 조건에서 중력 이론의 독립적인 테스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이진 펄사는 매우 편심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타원형이며 원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강한 상대론적 효과를 허용하며 더 쉽게 측정됩니다. 다른 이진 펄사는 백색 외성 동반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성자별보다 덜 컴팩트합니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테스트를 허용하며 샤피로 지연이 더 발음됩니다. 이진 시스템을 넘어서 정밀한 펄사 타이밍 기술은 계속 향상됩니다. 관측자들은 분산, 시계 오류, 그리고 기기 지연을 수정하는 절차를 정제하며 타이밍 잔차를 마이크로초 수준 이하로 줄입니다. 타이밍 잔차는 관측된 펄스 도착 시간과 예상 도착 시간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잔차가 작을수록 모델은 더 정확합니다. 잔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자들은 분산, 시계 오류, 그리고 기기 지연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수정해야 합니다. 분산은 이미 논의되었습니다. 시계 오류는 타이밍 측정에 사용되는 시계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기기 지연은 망원경과 수신기 자체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정밀도는 타이밍 잡음, 회전 글리치, 그리고 추가 몸체 또는 외부 영향에 의해 유도된 궤도 매개 변수의 작은 변화와 같은 미묘한 현상의 감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타이밍 잡음은 펄스 도착 시간의 불규칙한 변화이며 이는 알려진 효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펄사 자체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며 자기장 또는 회전 속도의 변화와 같습니다. 회전 글리치는 이미 논의되었습니다. 궤도 매개 변수의 변화는 세 번째 몸체의 존재 또는 은하 중력장과 같은 외부 영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많은 펄스에 대한 축적된 타이밍 기록은 여러 10년에 걸쳐 있으며 중력 이론에 의해 예측된 느리고 누적적인 효과를 테스트하고 대체 모델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긴 베이스라인을 제공합니다. 긴 베이스라인은 필수적입니다. 일부 효과는 매우 느리며 그들을 감지하기 위해 년 또는 수십 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SRB 1913-16의 궤도 붕괴는 매우 느리며 년당 약 10 마이크로초입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감지하려면 여러 년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아레시보 관측소와 그린뱅크 망원경 및 파크스와 같은 다른 주요 전파 시설은 이진 펄사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장비로 사용되며 장기 타이밍 프로그램에 정기적인 관측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린뱅크 망원경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히 조향 가능한 전파 망원경 중 하나입니다. 파크스 망원경은 호주에 위치하며 남쪽 하늘을 관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께 이러한 망원경은 전체 하늘의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북쪽과 남쪽 반구 모두에서 펄사가 타이밍될 수 있게 합니다. 대학과 관측소의 연구그룹은 펄사 타이밍 분석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펄스 도착 시간을 추출하고 타이밍 모델을 맞추는 방법을 표준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복잡하며 많은 다른 효과를 수정하고 큰 데이터 세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정확해야 하며 타이밍 측정의 오류가 과학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협력은 관측 캠페인을 조정하며 PSR 빌글실산팔실록과 같은 주요 시스템이 년에 걸쳐 일관되게 모니터링되고 다른 망원경의 데이터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협력은 필수적이며 어떤 단일 망원경도 혼자서 필요한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망원경의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더 완전한 그림을 얻고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력 물리학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를 포함한 더 넓은 상대성 커뮤니티는 펄사 타이밍 결과를 중력의 글로벌 테스트에 통합하며 그들을 태양계 실험과 나중에는 직접 중력파 검출기로부터의 제약과 비교합니다. 중력의 다른 테스트는 태양계에서 행성과 우주선의 궤도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정밀하지만 그들은 약한 중력장에 제한됩니다. 펄사 타이밍은 훨씬 더 강한 중력장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더 엄격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규칙적인 펄스가 정밀한 중력 실험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변하는 궤도 플롯,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좁아지는 잔차 곡선,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스케치된 방정식의 비주얼은 작업의 체계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방정식은 복잡하지만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중력의 본질, 시공간의 곡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분위기는 절제되어 유지됩니다.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극적인 감지가 없으며 점차 이론적 곡선과 일치하는 그래프의 점들의 조용한 축적만 있습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년의 조심스러운 관측을 나타냅니다. 각 곡선은 년의 분석을 나타냅니다. 결과는 인내심과 정밀도의 증거입니다. 분석가들에게 이진 펄사 기록은 자체 중력을 제외하고는 방해받지 않는 천체 물리학 시스템이 어떻게 물리 법칙의 장기 지속 테스트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피소드는 이러한 동일한 타이밍 기술이 더 큰 정밀도로 밀려나고 하늘을 가로질러 많은 펄사에 적용될 때
개별 이진을 연구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자체를 통과하는 중력파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끝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이진 펄사는 중성자별이 가장 큰 규모에서 시공간을 탐색하는 장비가 되는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펄사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밀 도구이며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PSRP 138 주기의 발견과 후속 연구는 펄스가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력파는 실제합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확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한때 순전히 이론적이었지만 펄사 타이밍은 그들을 실험적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력파는 실제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확합니다. 적어도 PSR B1913 86이 탐색한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진 펄사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진 펄사가 발견되었고 각각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PSR B1913-116보다 더 편심 궤도를 가지고 있어 더 강한 상대론적 효과를 허용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짧은 궤도 주기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측정을 허용했습니다. 각 새로운 시스템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추가 테스트를 제공했으며 이론은 매번 통과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성공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1세기 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 공식화되었지만 그것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잘 검증된 이론 중 하나입니다. 밀리초 펄사가 발견되고 그들의 주기가 더욱 큰 안정성으로 측정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그들을 조정된 타이밍 배열로 조립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저주파, 중력파에 민감한 시계의 네트워크로 취급합니다. 밀리초 펄사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그들의 회전은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 중 일부이며 최고의 지상 원자 시계와 경쟁합니다. 그들의 안정성은 그들이 장기간 동안 스핀업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불규칙성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밀리초 펄사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진 시스템에서 동반자로부터 물질을 축적하여 스핀업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동반자는 일반적으로 백색 외성이며 밀리초 펄사는 수백만 년 동안 그것으로부터 물질을 축적했습니다. 물질이 중성자별 떨어질 때 그것은 각 운동량을 운반하며 이는 중성자별을 스핀업합니다. 최종 결과는 밀리초 주기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며 많은 경우 여전히 이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일부 밀리초 철사는 이전에 있지 않으며 동반자가 파괴되었거나 방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밀리초 펄사는 1980년대부터 증가하는 수로 식별되며 종종 이전 축적 에피소드가 그들을 스핀업한 이진 시스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밀리초 펄사는 1982년에 발견되었으며 PSR B100378C1로 명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당 약 655번 회전하며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것의 발견은 놀라웠으며 펄사가 그렇게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 개의 밀리초 펄사가 발견되었으며 각각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전 안정성은 년 동안의 관측에 걸쳐 최소한의 표류로 지상 원자 시계의 것과 경쟁하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회전 안정성은
고정밀 펄스 도착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측정됩니다. 펄사가 더 안정적일수록 펄스는 더 정기적입니다. 밀리초 펄사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그들의 타이밍 잔차는 종종 나노초 미만이며 이는 초의 10억분의 1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 여러 협력, 북미의 나노그랍, 유럽 펄사 타이밍 배열, 파크스 펄사 타이밍 배열, 그리고 다른 것들은 체계적인 타이밍 캠페인을 시작하며 선택된 밀리초 펄사로부터 마이크로초, 그리고 그 다음 서브 마이크로초 정확도로 펄스 도착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 세계의 수십 개의 기관을 포함하며 각각은 프로젝트에 기여합니다. 나노귀나브는 북미 나노헤르츠 중력파 관측소를 의미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천문학자들은 포함합니다. 유럽 펄사 타이밍 배열은 유럽의 천문학자들은 포함합니다. 파크스 펄사 타이밍 배열은 호주의 천문학자들은 포함합니다. 함께 그들은 국제 펄사 타이밍 배열을 형성하며 이는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15년 동안 그룹은 밀도가 높고 신중하게 보정된 데이터 세트를 조립하며 분산 측정 변화, 시계 체계, 그리고 펄사 자체에 내재된 잡음을 수정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엄청난 노력입니다. 각 펄사는 정기적으로 관측되어야 하며 종종 매주 또는 매월입니다. 각 관측은 조심스럽게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효과를 수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하며 이는 신중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원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이며 중력파를 감지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고정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은 중력파 배경을 신호할 미묘하고 상관된 타이밍 편차를 검색합니다. 펄사를 서로에 대한 위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저주파 잡음 패턴입니다. 중력파 배경은 많은 다른 소스로부터의 중력파의 중첩이며 각각은 매우 약합니다. 개별 파동은 감지할 수 없지만 그들의 집단적 효과는 많은 펄사의 타이밍에서 상관된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3년 중반에 전 세계의 펄사 타이밍 배열 협력은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일치된 증거를 발표하며 각각은 중력파와 일치하는 각도 상관을 가진 공통 적색 잡음 프로세스를 보고합니다. 적색 잡음은 저주파에서 더 강한 잡음이며 중력파 배경의 예상 신호입니다. 각도 상관은 타이밍 편차가 펄사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며 중력파의 예상 패턴과 일치합니다. 정확한 천체 물리학적 소스는 조사 중이지만 감지는 수십 년 동안 인내심 있게 모니터링된 펄사가 우주 전체에 걸쳐 천천히 궤도를 돌고 병합하는 먼 거대한 시스템의 집단적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소스는 초대 질량 블랙홀 이진이며 이는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서로 주위를 궤도를 돕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각각 수백만 또는 수십억 태양 질량이며 그들의 궤도는 매우 느리며 수백만 년 걸립니다. 그들이 궤도를 돌 때 그들은 나노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중력파를 방출하며 이는 10억분의 1 헤르츠입니다. 결과는 단일 이벤트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륙을 가로질러 여러 년에 정렬되고 일관된 타이밍 작업으로부터 나타납니다. 2013년 6월 북미 연구기관의 겸손한 회의실 내에서 나노그랍 협력의 구성원들은 정밀하게 타이밍된 밀리초 펄사의 15
년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방은 조용하며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연구자들은 조용히 앉아 있으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하고 책정되어 있으며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화면에서 그래프는 하늘을 가로질러 분포된 68개의 펄사로부터의 펄스 도착 시간에서 수십에서 수백 나노초 순서의 작은 편차를 보여줍니다. 편차는 작지만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각 펄사에 대해 예상 도착 시간으로부터의 잔차로 플롯됩니다. 잔차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패턴을 보여주며 모든 펄사에 걸쳐 상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펄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신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집단적으로 분석될 때 이러한 편차는 나노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확률적 중력파 배경의 존재와 일치하는 상관된 패턴을 나타냅니다. 상관 패턴은 헬링스와 다운스 곡선으로 알려진 특정 형태를 따르며 이는 중력파 배경으로부터 예상되는 패턴입니다. 방은 조용합니다. 10년 이상 동안 편집된 데이터는 천천히 변하는 잔차 플롯과 상관 곡선을 통해 말합니다. 조사자들에게 이 순간은 개별 시스템에서 중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펄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먼 초대 질량 블랙홀 이진 및 다른 느린 천체 물리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시공간 파동에 분산된 은하 규모 검출기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발표 후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호의 강도, 상관의 중요성, 그리고 대체 설명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들은 신중하지만 확신합니다. 증거는 강력하며 여러 독립적인 분석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들은 또한 신호의 소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초대질량 블랙홀 이진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끈, 초기 우주로부터의 유물 중력파 또는 다른 이국적인 현상입니다. 미래의 관측은 이러한 가능성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린뱅크, 운영년 동안의 아레시보, 매우 큰 배열, 에펠스베르크, 파크스, 그리고 미어캣을 포함한 대형 전파 관측소는 원시 타이밍 데이터를 제공하며 표적화된 밀리초 펄사 세트의 정기적인 관측 세션을 헌신합니다. 각 관측소는 독특한 기여를 합니다. 그린뱅크는 매우 민감하며 북쪽 하늘의 커버리지가 좋습니다. 파크스는 남쪽 하늘에 필수적입니다. 미어캣은 새로운 망원경이며 뛰어난 민감도와 큰 시야를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펄사 타이밍 배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나노그랍, 유럽 펄사 타이밍 배열, 그리고 파크스 PTA와 같은 협력은 관측 전략, 데이터 감소 표준, 그리고 모델 비교를 조정하며 종종 더 넓은 국제 펄사 타이밍 배열 프레임워크 내에서 결과를 풀링합니다. 조정은 복잡합니다. 다른 망원경은 다른 장비와 다른 보정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신중하게 표준화되어야 하며 다른 소스로부터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델은 일관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같은 가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긴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국가자금지원기관은 저장 및 분석에 필요한 망원경 및 컴퓨팅 시설의 장기 운영을 지원하며 의미 있는 결과가 10년 규모의 시간 척도에서만 나타날 것임을 인식합니다. 자금 지원은 도전입니다. 펄사 타이밍 배열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 기관은
10년 이상의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기관이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천체 물리학 및 중력파 이론 그룹은 초대 질량 블랙홀 이진 및 다른 소스로부터 예상되는 배경의 모델을 개발하며 관측된 상관 패턴과 비교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론 그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초대 질량 블랙홀 이진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은하가 병합될 때 블랙홀도 병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느리며 수백만 년 걸립니다. 블랙홀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들은 중력파를 방출하며 이는 그들의 궤도로부터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결국 그들은 병합되어 더 큰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최종 타이밍 데이터 세트와 파생된 모델을 호스팅하며 재분석 및 교차 비교를 위해 사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이며 데이터가 안전하고 액세스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하며 종종 수십 년입니다. 그들은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핵심은 많은 작고 개별적인 측정을 집단적 감지로 변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에피소드는 하늘을 스캔하는 안테나,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흩어진 점들이 점차 인식 가능한 상관 패턴으로 해결되는 잔차 플롯 사이에서 교대로 진행됩니다. 안테나는 기대하며 종종 수십 미터 직경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하늘의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서버는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며 조용한 공기 조절된 방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실행되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수행합니다. 잔차 플롯은 화면에 표시되며 각 점은 단일 펄스 도착 시간을 나타냅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누적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스파이크나 경보가 없으며 점차 예상된 형태로 수렴하는 선만 있습니다. 과학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애 조심스러운 작업, 수천 번의 관측, 그리고 수백만 번의 계산 후에 옵니다. 분석가들에게 펄사 타이밍 배열은 우주 규모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도시보다 크지 않은 물체의 장기 안정성에 의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어둠 속에서 회전하고 정기적인 빔을 보내는 물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나노헤르츠 중력파에 대한 이러한 민감도가 단일 장비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 내에 함께 작동하는 펄사와 망원경의 네트워크의 결과라는 관찰로 끝납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그것은 대규모 우주 프로세스가 가장 작은 편차에 그들의 서명을 남긴다는 것을 강조하며 측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그렇습니다. 중력파 배경의 감지는 펄사 과학의 주요 성과입니다. 그것은 펄사가 단지 흥미로운 물체가 아니라 우주를 탐색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장기적이고 조정된 관측 캠페인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밀리초 펄사를 조심스럽게 타이밍했으며 각 펄스를 기록하고 각 편차를 측정했습니다. 그 작업은 겉보기에 끝이 없었지만 그것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데이터는 천천히 축적되었고 패턴은 천천히 나타났으며 결국 신호가 충분히 강해져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력파 배경은 실제하며 펄스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신호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신호의 특성을 더 상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 소스를 식별하고 그들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유형의 중력파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며 우주끈이나 초기 우주로부터의 유물 중력파와 같습니다. 미래는 흥미진진합니다. 펄사 타이밍 배열이 그들의 민감도를 계속 정제하고 중력파 배경을 탐색함에 따라 다른 관측소는 펄사 주위의 괴너지 후광과 입자 유출을 매핑하고 데이터 아카이브는 조용히 확장됩니다. 펄사는 단지 전파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괴너지 입자의 소스이며 이는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4년 10월 멕시코의 고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고도 물체렌코프 관측소는 계기화된 물 탱크 필드 위에 감마선 공기 샤워를 기록합니다. HAWC 관측소는 멕시코의 시에라 네그라 산에 위치하며 해발 약 4,300m입니다. 그것은 300개의 물 탱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괴너지 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광전자 증배관을 포함합니다. 감마선이 대기에 들어올 때 그들은 입자의 샤워를 생성하며 이는 탱크에서 감지됩니다. 샤워의 패턴은 감마선의 방향과 에너지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몇 달 동안 분석가들은 제미가와 모노잼과 같은 중년 펄사를 둘러싼 확장된 TB 후광을 식별하며 즉각적인 펄사 바람 성운을 훨씬 넘어 뻗어 있는 확산 괴너지 방출을 매핑합니다. TB는 테라 전자볼트를 의미하며 이는 1조 전자볼트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에너지이며 가장 강력한 우주선의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후광은 펄사를 둘러싼 확산 방출의 큰 지역입니다. 그들은 수십 파섹에 걸쳐 뻗어 있으며 이는 수백 광년입니다. 시각적 용어로 하늘 지도는 펄스의 중심을 둔 희미하고 넓은 빛을 보여주며 측정된 강도를 나타내는 등고선과 겹쳐져 있습니다. 지도는 가짜 색으로 표시되며 다른 색은 다른 강도를 나타냅니다. 펄사는 지도의 중심의 밝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후광은 펄사를 둘러싼 더 희미하고 확장된 지역입니다. 조사자들에게 이러한 후광은 펄사가 좁은 빔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에 에너지 입자를 주입하여 수십 파섹에 걸쳐 지역 우주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데이터 아카이빙 및 조정의 조용한 작업과 함께 그러한 관측을 사용하여 펄사 과학이 어떻게 글로벌 인프라에 박혀있는 분산되고 장기적인 노력이 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HWC 및 관련 TEB 관측소 데이터의 2010년대 후반 및 2020년대 초의 분석은 TEB 후광을 감마선 소스의 새로운 형태학적 클래스로 확립하며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알려진 펄사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광은 펄사 바람 성군을 탈출하고 주변 광자를 TEB 에너지로 산란시키는 괴너지 전자와 양전자로부터의 역컴프턴 방출로 해석되며 펄사 근처의 입자 확산과 파멜레, 페밀랏, 그리고 AMS 기용 2와 같은 임무에 의해 측정된 지역 양전자 플럭스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역컴프턴 산란은 괴너지 전자가 저에너지 광자와 충돌하여 괴너지 광자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펄사 근처에서 괴너지 전자는 펄사 바람 선군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또는 별빛과 같은 주변 광자와 충돌합니다.
충돌은 광자를 TeV 에너지로 상승시키며 이는 HAWC와 같은 관측소에 의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후광의 크기는 전자가 펄사로부터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성간 매질의 확산 계수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 기반 장비는 많은 펄사로부터 X선 및 감마선 밴드에서 펄스 방출을 계속 감지하는 반면 미어캣과 제곱킬로미터 배열을 위한 선구자와 같은 시설을 가진 전파 서베이는 새로운 펄사를 발견하고 인구 통계를 정제합니다. 우주 기반 장비는 Fermi, NITSAR, NuSTAR, 그리고 다른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지구 대기를 통과할 수 없는 괴너지 방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펄사가 광범위한 에너지에 걸쳐 방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파에서 감마선까지입니다. 미어캣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새로운 전파 망원경입니다. 그것은 뛰어난 민감도와 큰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펄사를 발견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제곱 킬로미터 배열은 미래의 전파 망원경이며 이는 훨씬 더 크고 민감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건설 중이며 2020년대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측 발전과 병행하여 아카이브 노력은 점점 더 중심이 됩니다. 역사적 펄사 카탈로그는 TeV 후광 특성, 다파장 플럭스, 그리고 시차 및 분산 측정으로부터 파생된 정제된 거리를 포함한 새로운 매개 변수로 업데이트됩니다. 카탈로그는 펄사 커뮤니티의 중심 자원입니다. 그들은 모든 알려진 펄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들이 새로운 펄스를 식별하고 기존 펄사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그들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카탈로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발견과 정제된 측정이 추가됩니다. 초기 차트 종이에서 아날로그 테이프까지의 오래된 기록은 디지털화되고 현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장기 베이스라인 타이밍 시리즈가 액세스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디지털화는 중요합니다. 오래된 기록은 취약하며 종이와 자기 테이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됩니다. 그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됩니다. 공유된 데이터 표준은 연구자들이 펄사 항목을 감마선, 우주선, 그리고 중력파 카탈로그의 항목과 교차 일치시킬 수 있게 하며 원래 측정 후 수십 년 동안 탐색될 수 있는 다중 메신저 연결을 만듭니다. 다중 메신저 천문학은 다른 유형의 신호를 사용하여 같은 전체 물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펄사는 전파, X선, 감마선, 그리고 중력파로 연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를 결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더 완전한 그림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온라인에 오고 오래된 것들이 은퇴함에 따라 펄사 과학의 연속성은 어떤 단일 장비보다도 이러한 큐레이션된 아카이브에 점점 더 의존합니다. 망원경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노화되고 은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그들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아카이브에 보존되며 미래 세대의 연구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기관을 포함하는 HAWC 협력은 TeV 관측소를 운영하고 펄사 후광의 분석을 개시하며 그들의 크기, 강도, 그리고 우주선 전파에 대한 함의를 정량화합니다. HAWC 협력은 미국, 멕시코, 그리고 다른 국가의 대학과 연구소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관측소를 함께 건설하고 운영하며 그들의 데이터와 결과를 공유합니다. 우주 기관 및
괴너지 천체 물리학 그룹은 페르미, 나이세어, 그리고 펄사 방출을 X선 및 감마선 에너지에서 모니터링하는 다른 임무를 관리하며 펄스 프로파일과 스펙트럼을 공공 아카이브에 기여합니다. 공공 아카이브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널리 사용 가능하게 하며 그것을 수집한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게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협력을 촉진하고 발견을 가속화합니다. 전파 관측소 및 서베이 컨소시엄은 펄사를 계속 발견하고 타이밍하며 펄사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되는 글로벌 카탈로그에 새로운 항목을 공급합니다. 발견은 계속됩니다. 매년 새로운 펄사가 발견되며 각각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상치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국가연구소, 대학, 그리고 국제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는 장기 아카이브를 호스팅하며 이질적인 데이터 세트가 결합될 수 있게 하는 표준화된 형식을 구현합니다. 표준화는 도전입니다. 다른 관측소는 다른 형식과 다른 명명 규칙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며 데이터가 쉽게 결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 지원 기관 및 정책 기관은 화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장기 연구에 필요한 수십 년 동안 관측소, 아카이브, 그리고 분석팀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금 지원은 종종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관측소는 폐쇄되고 아카이브는 사라지며 연구는 중단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분석적 강조는 시스템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펄사는 더 이상 고립된 호기심으로 보이지 않고 전파, X선, 감마선, 그리고 우주선 연구, 그리고 중력파 실험을 연결하는 관측 네트워크의 노드로 보입니다. 서버실, 데이터 드라이브의 신중한 레이블링, 그리고 연구자들이 수십 년 된 타이밍 기록을 스크롤하는 조용한 사무실 공간의 비주얼은 발견의 인프라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서버실은 조용하고 차갑고 비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펄사 과학의 심장입니다. 그들은 연의 관측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반영적으로 유지되며 현대 펄사 과학의 많은 부분이 많은 장비, 타임라인, 그리고 에너지 밴드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석가들에게 펄사의 이야기는 그들 자신에 관한 것만큼이나 인류가 그들의 측정을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됩니다. 전파에서 기록된 빔, TV 감마선에서 매핑된 후광, 그리고 중력파 서명을 위해 분석된 타이밍 잔차, 모두 공유된 아카이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에게 펄사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은 지속되는 모든 관측 시스템 뒤에 조용한 정밀성을 강조합니다. 펄사는 단지 회전하는 별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를 탐색하는 도구이며 중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이고 시공간을 감지하는 검출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아카이브이며 별 진화, 초신성, 그리고 은하의 역사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트워크이며 전 세계의 관측소, 연구자, 그리고 기관을 연결하는 공유된 노력으로 연결합니다. 펄사 과학은 진정으로 글로벌 기업이며 여러 대륙과 여러 10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내심의 과학이며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년 또는 수십 년의 조심스러운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심은
보상받았습니다. 펄사는 우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중력의 본질에서 은하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조사 시리즈가 끝남에 따라 펄사 기록은 설계상 불완전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서베이, 타이밍 배열, 그리고 괴너지 장비는 아카이브에 레이어를 계속 추가할 것입니다. 미래 에피소드가 만들어진다면 그들은 아마도 같은 차트, 하늘 지도, 그리고 타이밍표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에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행 중인 기록을 찾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꾸준히 회전하는 붕괴된 별들이 어떻게 우주의 구조와 역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진행 중인 기록을 말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측정된 펄스씩 펄사는 계속 회전할 것이며 그들의 밤은 계속 하늘을 가로질러 쓰러질 것이고 그들의 펄스는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관측자들은 계속 볼 것이며 계속 측정할 것이고 계속 배울 것입니다. 이것이 펄사 연구의 조용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각 펄스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각 측정은 새로운 통찰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는 점차 성장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펄사는 계속 그들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회전식. 그리고 그 회전에서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별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중력이 시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습니다. 펄사는 단지 하늘의 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환경, 가장 근본적인 법칙, 그리고 가장 먼 역사로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배웁니다. 각 펄스는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추가합니다. 펄사의 연구는 또한 시간과 정밀도에 대한 탐구입니다. 펄사는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 중 일부입니다. 그들의 회전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상의 최고 원자 시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밀도는 펄스를 중력파를 감지하고 중력 이론을 테스트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연구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펄사의 연구는 또한 협력과 연속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펄사 과학은 단일 관측소, 단일 연구자 또는 단일 국가의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의 많은 기관과 개인의 집단적 노력입니다. 이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펄사 연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밤의 관측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일 년의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펄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수십 년의 조심스러운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글로벌 커뮤니티의 조정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밤하늘에서 펄사는 계속 빛납니다. 그들은 작은 전파점이지만 그들은 거대한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의 역사, 극단적인 물리학,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상기받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호기심, 탐구, 그리고 이해의 추구입니다. 펄사는 우리에게 이 여정의 목적지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연구할 무언가, 측정할 무언가, 이해할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배웁니다. 조용한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는 계속 허밍합니다. 펄사의 데이터는 계속 축적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관측자들은 이 데이터를 볼 것이며 우리가 오늘 수집한 기록을 이해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며 펄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정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계속될 것이며 관측, 분석, 그리고 이해의 끝없는 리듬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공유된 노력으로 미래를 과거와 연결하고 지식을 한 번에 하나의 펄스씩 구축합니다. 펄사는 계속 회전할 것이며 우리는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교환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이해를 구축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펄사는 계속 그들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펄스씩. 각 펄스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며 각 정보는 더 큰 이야기에 추가됩니다. 펄사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지만 유능하며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이고 개별적이지만 집단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펄사를 연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배우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호기심이 있고 지적이며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에서 우리는 무언가 심오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연결하는 것, 과거를 미래와 연결하는 것, 그리고 지구를 우주와 연결하는 것을 찾습니다. 펄사는 계속 회전할 것이며 우리는 계속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찾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펄사는 계속 그들의 빔을 우주 공간으로 보냅니다. 각 펄스는 시간의 박동이며 우주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박동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리듬과 연결되며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흐름에 연결됩니다. 이것이 펄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주는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서정연합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정밀도로 우리는 그것의 비밀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펄스씩. 조용한 밤에 조용한 관측소에서 망원경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펄스는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마침내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기록되고 측정되며 분석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과정에서 지식은 구축되며 한 번에 하나의 펄스씩. 이것이 펄사 과학의 유산입니다. 인내심, 정밀도, 그리고 조용한 추구입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우리를 연결하는 것을 이해하는 조용한 추구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